맛은 없지만 돈은 냈으니 간단하게 먹는 호텔 조식. 삿포로역 근처라 그런지 여행자들이 많이 보였다. 떠나는 날이라 여유있게 움직였다. 삿포로역 사물함에 짐을 맡기고 어딘가로 간다.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교 구경 가는 중. 가서 학생 식당에서 밥 먹을까 아니면 그냥 학교 카페 있으면 카페에서 차나 마시고 다른 식당을 찾아갈까 고민을 해보고요. 일단 박물관은 월요일에 문을 닫아서 구경할 것 같고 캠퍼스만 구경하겠습니다. 캠퍼스를 달리는 사람들. 아마도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버이츠 배달원. 캠퍼스 잔디밭이었을 눈밭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호수였을 이곳도 그저 눈밭일 뿐. 눈은 세상을 잠깐은 평정하게 만든다. 사범대를 다녀서 그런지 교육학부가 괜히 눈에 들어오네. 3월 초라 4월 개학인 일본은 방학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유명한 가로수길이라는데 나뭇가지만 앙상해서 별건 없었다. 다른 계절엔 예쁘겠지? 학생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다. 너무 조용했는데 이유는 잠시 후 알게 된다. 규동, 우동, 라멘, 카레라이스, 돈가스 등 메뉴는 다양했다. 유명하다는 카레라이스를 먹기로 결심하고 면이 아닌 밥쪽 차선으로 들어갔다. 먹고 싶은 주 메뉴를 여기서 말하면 된다. 카레라이스, 미들 사이즈. 보통 구다사이나 오네가이시마스를 붙이는데 이때는 갑자기 뇌가 정지했다. 반찬이나 디저트를 고르는 곳. 난 번과.カレーライスの中サイズになります。はい、お待たせしました。308円です。はい、現金ですね。500円からお返し。192円のお返しです。はい、お待たせ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 관광객들도 단체로 먹고 가는 곳이라 외부인 이용 시간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308엔짜리 카레라이스 보통과 어제 산 도넛 몇 개를 먹었다. 주변에 온통 묵식 권장 스티커가 보여서 다들 말없이 먹기만 했다. 독서실인 줄. 맞는 말이고 동의하는데 먹을 때마다 봐야 하나 싶다. 부족한 듯 먹고 다시 캠퍼스를 걸었다. 눈이 쌓여도 소화전은 찾을 수 있겠다. 물론 미리미리 잘 치우시지만. 홋카이도 유제품이 유명하길래 비싼 학교 식당을 찾아갔다. 한 컵이지만 투게더처럼 많이 주세요. 이만큼이 400엔? 그나마 테이크아웃이라 저렴했다. 인증샷을 찍기 위해 아이폰을 눈에 폭. 힘들다. 앉자.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 박물관 가는 길, 무료 대학교 도서관인데도 구성이 꽤 알차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공항 가는 철도 타기 전 마지막 점심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또 하나 먹고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1층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당 충전. 이게 400엔이다. 어제 먹은 건 뭐니? 짧게 잘라 붙이니까 웃기다. 먹방계의 나무늘보. 한 개를 대체 몇 분 동안 먹는 거냐? 학교 교수가 2021년 노벨 화학상을 탔다고 합니다. 16번이 지금 있는 박물관 건물. Boys Be Ambitious란 말로 유명한 홋카이도대 설립자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다. 148년 전 출석부가 남아있다니.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 스즈키 아키라 교수의 발자취. 금속의 팔라듐을 촉매로 탄소... 몰라. 어려워. 의약품과 전자제품 개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난 그저 올드맥에만 관심이 갈 뿐. 네, 홋카이도 대학교 박물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 평범한 박물관이겠지 했는데 다른 박물관은 성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대단한 전시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학과별 소개를 하는 게 다른 곳과는 많이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곰이 저를 반겨줬는데 살아있을 때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사연이 있겠죠. 가장 제가 관심이 갔던 건 로켓이에요. 로켓 하면 되게 거대하고 뭐 나사 같은 기구에서나 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의 한 학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 번에 걸쳐서 로켓을 날렸더라고요. 점차 발전하는 모습도 그렇고 결국에는 일본이 로켓 산업을 부흥하는데 이런 대학교의 시도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뻔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과학 분야의 연구를 한다는 게 대학교의 존재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과 소개를 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몇몇 곳은 QR코드로 대신 찍어서 찾아보라는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재밌던 건 칠판에 분필로 그린 QR코드였습니다. 찍어보니까 연결은 안 됐어요. 누가 아마 저기를 건드리든가 해서 좀 코드가 깨진 것 같긴 한데 그냥 인쇄한 자료가 아니라 저렇게 수제로 만든 게 참 일본스럽다 하면서도 귀엽고 재밌었습니다. 칠판에다가 손으로 그린 자료가 전시실에 있다는 게 신기했고요. 대학교 차원에서 연구를 갈 때 탔던 탐사선이라고 합니다. 뱀의 뼈를 이렇게 가까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징그럽긴 하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디스켓보다 훨씬 큰 8인치 디스크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5.25인치 디스크와 3.5인치 디스크인데 얘는 8인치더라고요. 손만 해요.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씁쓸했던 지점은 뭐 말로는 여기저기 탐험을 하면서 다녔다고 하지만 이런 돌을 세운 게 대일본 제국의 경계,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목적 이상의 군국주의 내지는 제국주의의 결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느낌도 들어서 뭐 여러모로 씁쓸했죠. 네, 그리고 메모들을 봤습니다. 메모들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유럽에 갔을 때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되게 컸고요. 네, 코끼리 조상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 박물관이 대단한 전시실을 따로 지은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강의실을 전환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규모의 수장실, 보관실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뭐 다양한 화석, 암석, 뭐 여러 가지 수집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누구나 들어가서 가깝게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거대한 박물관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뭐 전공자라면 되게 흥미롭게 보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전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룡도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난 공룡이 아니라 그냥 뼈만 수집한 거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같은 걸 정리하고 복원하는 그런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실이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이 창문 너머로 구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애플 컴퓨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든 전시물 중에 저 애플 컬러 클래식, 저 컬클이 제일 갖고 싶었고요. 언젠간 뭐 중고로라도 경매로 살 생각입니다. 지금 사봤자 아무 쓸데는 없지만
저건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저건 하나 꼭 갖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서점에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나? 일반 서점하고 거의 같았어요. 입구에서는 잡지도 있고 만화책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부록을 주는 잡지들은 되게 좋거든요. 여행 갈 때 한 2만원 안팎의 금액으로 가방 하나 산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국어 교재가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다들 한류 때문에 이 책을 사는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왕자님, 사랑 고백해주세요, 뽀뽀해주세요 같은 이런 아마도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책 같은데 저런 거를 실제로 배워서 쓸 일이 있을까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럼 박물관 해설은 여기까지.